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대여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대여니까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단기대여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나요? 아니죠. 영화에서 보면 돈을 빌려줄 때는 꼭 돈을 갚겠다고 해서 어떠한 증서를 쓰게 되죠. 그러한 증서를 우리가 차용증서라고 합니다. 빌차, 뭐에 의해서 빌려요? 신용에 의해서 서로 믿고 계약하는 신용에 의해서인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차용증서를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이 빌려준 돈을 제때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차용증서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기대여금은 왜 빌려주는 겁니까? 빌려준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3월 3일 한국 상사에 현금 50만 원을 차용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받기로 했다. 반드시 상환 기간이 적혀져 있어야겠죠. 3개월 이내에 받기로 했다 라고 하면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니까 단기대여금이 될 거고요. 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급금은 먼저 선자,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돈을 먼저 지급을 하게 되나요? 상품을 주문하고 나서 이 상품의 가격이 좀 고가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걸죠. 나중에 받을 때 이 계약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해지하게 되는 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계약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쌤이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김쌤이 자동차를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야겠죠. 자동차는 주문을 하는 즉시 신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장에서 제작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와서 시승도 해보고 타보고 요즘은 미세먼지도 끼고 뭐 와서 코딱지도 묻히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품을 주문하면 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제작에 들어갔는데 1개월 후에 상품이 다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김쌤이 생각해보니까 좀 지금 상태에선 무리인 것 같아요. 안 살래요 하면 만들어 온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만들어 놨더니 안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문할 때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를 걸어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니까 300만 원을 김쌤이 자동차 회사에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먼저 지급한 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3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먼저 수령한 금액이 되겠죠. 근데 먼저 지급한 금액은 나중에 자동차가 다 완성이 되면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가격에서 빼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급금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선수금은 나중에 먼저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자동차가 완성되면 상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 나중에 줘야 되는 의무인 부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자동차가 다 완성이 되어서 자동차를 김쌤이 받을 경우에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을 잔금을 처리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끝나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김쌤이 자동차
생각해보니까 안 살래요 했을 때는 이 회사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 자동차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 팔면 이 회사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계약금을 처리할 때 내가 상품을 주문했을 때 먼저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선급금, 자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한국 상사에 1개월 후에 상품을 3천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먼저 계약금 10% 3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3천만 원 빠져나갈 거고 선급금으로 한국 상사에 계약금 나중에 상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 처리하게 됩니다. 자, 1개월 후에 상품이 완성되어서 먼저 30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2,7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상품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3천만 원이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이 3천만 원 증가하게 되고 차변의 선급금으로 계약금 걸어놨던 것은 이제 계약이 끝나서 상품을 받았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서로 없애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2,700만 원의 당좌 예금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주문했을 때 계약금과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 잘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미수금인데요. 이 미수금은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미수금. 자, 미수금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우리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다른 것을 회사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에어컨을 중고로 팔았다. 그러면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우린 에어컨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무실에 있던 비품을 판 거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제 뭐 영업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 운반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고로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을 판 것이 아니라 상품 이외의 것을 판 것이 되죠. 그리고는 돈을 직접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기로 했다.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월 1일 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니까 얘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이 비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 200만 원은 자산의 감소로서 없어지고 차변에 아직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인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미수금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